여러분, 사이버 공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보이지 않는 코드란 데이터가 떠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이 공간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치열한 전쟁터이고 그 전쟁이 이미 우리 직업과 직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전쟁, 국가주도 해킹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커리어, 또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사이버 전쟁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기존 전쟁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군사시설이 명확한 공격 목표였잖아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병원, 발전소, 은행 같은 민간 시설이 순식간에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민간인이랑 전투원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고 결국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이버 전쟁터는 그냥 완전 무법지대일까요? 다행히도 여기에 어떤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제네바 협약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죠. 그게 바로 탈린 매뉴얼입니다. 말하자면 국제법이라는 오래된 지도를 들고 이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물론 이 탈린 매뉴얼이 법처럼 무조건 지켜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랄까, 사이버 공간에서는 야, 이 선은 넘지 말자 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거죠. 국가 간의 사이버 분쟁이 터졌을 때 뭐가 합법적인 방어고 뭐가 불법적인 공격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2013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명백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까다롭고 교묘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 대상을 정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또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를 그냥 다 풀어버린다면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법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가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사이버 전쟁터, 이 지형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컴퓨터 네트워크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전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말하자면 두뇌 역할을 하는 디지털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여론을 흔들거나 내부자를 만드는 식의 인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처럼 사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물리적 기반 시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어서 해커들은 이 중에 가장 약한 골이 딱 하나만 공격해서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대충 지형은 파악이 됐죠? 그럼 이제 이 위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을 만나봐야죠. 수많은 해커들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상대는요,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존재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최정예 부대, 바로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적은 더 이상 할머니 집 지하실에 있는 후드티 입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어두운 방에 틀어박힌 천재 해커. 이제 그런 건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 사실상 사이버 군대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그룹을 지능형 지속 위협, 줄여서 APT라고 불러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지속 위협이라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 몇 푼 노리고 치고 빠지는 그런 좀도둑이 아니에요.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스파이이자 파괴 공작원인 거죠. 경쟁국의 최첨단 기술을 훔치거나 선거에 개입하고 솔라윈즈 해킹 사건처럼 사회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등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입니다. 아니 대체 이 APT라는 그룹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나 정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이들을 그냥 평범한 사이버 범죄자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비밀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이들은요, 하루 이틀 보고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둑고수처럼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조용히 아주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둘째, 동기가 달라요. 돈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념 같은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요하고 예측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국가에 거의 무제한적인 자금과 정보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공격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탈린 매뉴얼부터 APT까지 좀 거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당장 내 월급, 내 비즈니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적대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항만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켰다고 쳐요. 그럼 당장 물류가 멈추겠죠? 수출 기업들은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볼 거고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스템 복구하고 방어체계 더 튼튼하게 만드느라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그 돈, 그 비용은 세금이 오르거나 다른 데 쓸 예산이 줄어드는 형태로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총알이 결국 우리 지갑을 겨누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겪는 원인 모를 물가 상승이라던가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그 뒤에 혹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의 포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